채권에 무슨 누가 어디서 비딩하고 어디서 누가 사고 팔고 이런 거 다 보시려고 하는데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채권 거래 하시는 분들 아니시잖아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 채권 가격만 보시면 되고요. 가격을 메모를 하세요. 내가 애울 자신이 없으면 메모를 하시고 현재 구간에서 업이냐 다운이냐 정도의 분위기만 보시면 돼요. 우선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아직까지는 지난 직전 상승했었던 이 포인트 구간을 완벽하게 다 소화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잔여 거래 시간 동안 해당 부분의 소화 과정들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11월 22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전일 오늘 아침이죠.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났고요. 또 오늘 새벽에 연준의 의사록이 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그 내용이 있기 전에 이미 시장의 흐름은 개장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좀 나버렸었고 그 흐름 상태에서 그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추수감사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휴장에 들어가고요. 하루 동안 휴장을 하고 다음날은 하프장 반만 거래가 되어지는데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의 빈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거래가 떨어진다고 해서 흐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내용 주목해서 볼 필요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한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미국 증시를 먼저 보면서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0.18% 하락한 35,088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추세를 한번 되돌리는 강력한 양봉을 내준 이후에 바로 주가는 랠리를 이어가지 못했고요.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급감소되어지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추격하는 매물은 없다. 그리고 앞선 거래일에서 강하게 돌파를 시키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는데 그 흐름에 동조하거나 따라가야겠다라는 급한 마음의 투자자들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승분의 절반가량을 조정을 주면서 마감을 줬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 기조에 있는 부분은 또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사라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시세는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해서 그 시세는 존재하지만 전일의 조정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상승 기조는 존중은 하지만 그 상승이 지속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마감이 됐고요. 가장 중요했던 나스닥 얘기부터 먼저 하기 전에 유가랑 골드 이야기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 관련돼서 휴전을 하니 많이 얘기가 있긴 한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사실 계속 올라왔거든요. 사실 그 내용이랑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그게 영향을 거의 안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좀 배제하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게 제 소견이고요. 그래서 지금 77불 다시 해서 80불까지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유가를 먼저 좀 짚어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쟁과 관련된 이슈 아니고요. 전쟁 이슈 아니고 유가 자체의 이슈 때문에 그래요. 유가 자체의 이슈 때문에 그런데 어제 의사록에서도 나온 얘기고 지금 연준에서 나오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들인데 그 인플레이션, 물가와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그 아르헨티나에서도 그 우파 정당에서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거기서도 하셨던 이야기가 달러를 기준통화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의 트렌드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거기서도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연준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주목을 해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유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면 연준 쪽에 그런 걱정감은 사라지게 되는 거고, 또 유가가 조정을 받는 것은 실질적인 가격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영향력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유가의 조정세가 깊어졌지만 그 조정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반발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 유가의 반등폭이 더 커졌다라는 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건 이제 안전자산인데, 제가 골드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골드는 달러와 연계를 갖고 하죠. 달러와 연계를 갖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달러가 지금처럼 약세 기조를 취하면 주가 입장에서는 썩 애뿌장한 모습이 나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달러 같은 경우가 이와 같은 이게 일봉인데요. 이와 같은 조정권을 계속 받을 때 주가가 사실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제 반등치가 나왔던 국면에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조정을 받았고 달러는 반등을 했거든요. 물론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골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불과 달러 같은 경우는 거의 7일 정도 가량을 눌려 있었고,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7일째, 8일째 반등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어느덧 2,000불을 코앞에다 두고 왔습니다. 어저께 확인도 했었고요. 이 또한 주가의 하방 압력을 키우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달러와 주가와 연동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가 지금 반등을 어저께 처음 했지만 골드는 이미 반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왜 안전자산인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 강했을까요? 주가는 왜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에 대해서 왜 투자 현상이 왜 있었을까요? 뭐 갑자기 금 소비량이 늘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누가 금을 가지고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죠. 바로 시장이 상승하고 안전자산의 가치가 따라오질 못하고, 그 다음에 달러의 가치 자체가 절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위협도를 많이 느끼다 보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쏠림화 시키는 자산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죠. 전쟁도 휴전한데 뭐도 그만한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올라가고 있어요. 골드가 올라가고 있어요. 역시나 이 부분 또한 주가의 불안 요인을 언급하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가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제가 설명드리기에 어떤 부분 말씀드렸냐면 이 16,000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16,000포인트는 이미 어저께 직전에 있었던 양봉을 통해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신 하루 정도는 더 봐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인정은 해준다. 하지만 하루 만에 다시 되밀리면 이건 또 소멸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제 붕괴가 됐고 현재 가격 역시 16,000 언더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구간을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라고 하면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겠죠. 기준이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까지 6일차 행보를 하고 있는 관점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선적인 관점, 그러니까 뷰적인 측면에서 이게 속임을 당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저께 빠지고 그저께 오르고 이런 내용이 희석이 되실 내용이 아니고, 첫 번째 양봉이 뜨고 나서 시세가 형성된 가격대가 지금 가격대예요. 이 가격선상을 중심으로 놓고 여기서 방향성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겠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메이저의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현 구간에서 방향성 탐색기에 들어갔다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직전에 올라왔던 이 양봉은 일장 춘몽이었다. 하루만 꿈꿨던 움직임이었고, 어저께는 꿈에서 깨서 제자리로 되돌아오기 바빴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은 되돌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사실 이게 오늘 추수감사절 영향이 없다고 하면 시장이 좀 뜨거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추수감사절 영향에 있어서 뜨거움은 조금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엔비디아는 누구든지 알고 있으셨죠? 이거 모르는 분 안 계십니다. 근데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죠. 11월 달 내내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11월 달 내내 주가를 올려놨었고,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반영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실적은 실제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은 예상만큼 잘 나왔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중국 매출이 심각하게 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하지만 이 매출 감소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상쇄될 것이다 라고 반 부정적인 의견 반 긍정적인 의견 반으로 희석을 시켜놓긴 했지만, 팩트는 나왔죠. 팩트는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계속 중국에 관련돼서 칩을 별도로 만들었고 발표를 하니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펌핑시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4분기가 간당간당하다는 얘기죠. 지금 4분기 중이잖아요. 지금 11월 다 끝나가니까 벌써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제 간당간당했다는 얘기가 벌써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이미 등장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반영이 됐고, 오히려 이제 긴장감이 좀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주가가 안 올라왔다고 하면 저런 내용을 가지고 주가의 등락을 논할 수 있겠지만, 이미 주가는 올라올 만큼 신나게 올라왔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물 소화 체크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연준입니다. FOMC 의사록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시장이 올라가니까 사실 제 의견의 피력됨이 약해질 수밖에 없긴 하지만, 제가 오랜 기간 시장에서 참여를 해서 봤을 때, 제가 오랜 기간 시장을 참여해서 보고 있는 동안, 사실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였던 주가들은 사실 굉장히 다 버블이거나 아니면 언더슈팅인 경우, 가매도인 경우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데, 이번 FOMC 의사록에서도 금리 인하를 언제 시작할 것인지란 논의 자체가 없었다가 팩트예요. 네. 그냥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뭐가 내려갔고 지표가 뭐가 됐고 아무 내용도 필요 없어요. 그냥 팩트는 그거예요. 아직까지 논의했던 징후조차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CPI가 됐든 소매가 됐든 채용이 됐든 이런 지표를 가지고 시장에서 그냥 그거를 확대 재생산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펌핑이 되긴 했었는데, 결국은 이 내용이 밝혀진 거죠. 근데 사실 이 연준 쪽은 금리는 멈출 거예요. 금리는 멈출 건데, 과연 이 분위기가 지금 시장이 올라온 게 기간이 이번 달에 길었지 않습니까? 11월 달 요이땡 하면서 주가를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20일째 올려줬는데, 이 분위기가 지금 팩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될지는 이제부터 봐야겠죠. 네, 팩트 확인이 됐다라는데 좀 주목했으면 좋겠고, 그 팩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표의 자체에 대한 해석도 지난번처럼 계속 공격적으로 하기에도 무리수가 있다라는 게 한 국면에서의 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시장 거래를 하고 내일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내일장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또 언급해서 봐야겠습니다만, 우선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아직까지는 지난 직전 상승했었던 요 포인트 구간을 완벽하게 다 소화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잔여 거래 시간 동안 해당 부분의 소화 과정들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시간은 상당히 걸리겠죠. 어제도 하루 종일 걸렸어요. 하루 종일. 어제도 시간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움직이는데 12시간 걸렸어요. 오늘도 아마 하루 종일 움직이려고 할 텐데,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거나 분석을 계속 하고 있지 않으시면, 말이 좋아 12시간이지 12시간 들고 계시지 못해요. 네, 12시간 못 들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분석하고 내용 알고 가시면서 해당 데이터를 계속 긴밀하게 추적 분석해줘야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되겠다, 뭐가 되겠다 이런 추정치보다 어디가 깨지면 얼마가 간다 이런 말 같지도 않는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주변 데이터가 어떻게 변했는지, 뭐 지금 안전자산의 움직임이 어떤지, 현재 채권의 움직임은 어떤지. 그래서 움직임, 여러분 채권 제가 말씀드릴 때 움직임이라고 하니까 채권에 무슨 누가 어디서 비딩하고 어디서 누가 사고 팔고 이런 거 다 보시려고 하는데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채권 거래 하시는 분들 아니시잖아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 채권 가격만 보시면 되고요. 가격을 메모를 하세요. 내가 애울 자신이 없으면 메모를 하시고 현재 구간에서 업이냐 다운이냐 정도의 분위기만 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현재 오늘 채권 가격이 4.4거든요. 4.4예요. 오늘 가격이. 대신 마이너스죠. 근데 마이너스인데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4.4 마이너스니까 엄청 안 좋네.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과정을 보시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어디를 잡으셔야 되냐면 4.5를 잡아야 돼요. 4.5 이상은 사실 굉장한 오버슈팅 구간이고 4.7 이상은 굉장한 오버슈팅 구간이고 4.5에서 4.7까지는 등락 구간, 상승할 수 있는 구간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4.5 언더 구간은 또 반대로 약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채가 내려올 때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의 기조가 많고 국채가 올라오면 하락의 기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기준점을 하나 정해 놓으신 상태에서 그 기준점에서 등락을 보면서 시장을 분석해 주셔야 되고, 골드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얼마입니까? 2,000불 계속 말씀드리죠. 2,000을 기준점을 잡고 2,000은 가격적으로 고가의 위기선에 있긴 하지만 2,000이란 구간대가 지금 증시에 주고 있는 메시지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시장의 속임수는 매일매일 난무하고요. 여러분과 저를 속이기 위해서 시장은 매일매일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그런 괴롭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철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분석 데이터를 잠깐은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공을 들여서 공부를 해놨다고 하면 일시적인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제 갈 길을 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을 좀 신뢰하시고 투자자 본인 스스로를 신뢰하시고 또 내가 공부한 것을 신뢰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트레이딩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좋은 승률을 유지하시면서 시장 참여를 하실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도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볼 시간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후에 좋은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며 화생한 성대표의 시황을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한 성대표였습니다.